공공의대 법률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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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 이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총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나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 종식 후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의사협회와의 밀실 야합을 폐기하라! 시민단체는 이 같은 합의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단체를 강하게 규탄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대해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시당초 처음에 약속했던 서남대 의대 49명 의대 정원을 가지고 출발하겠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자기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북 도민을 우롱한 것이고 우리 남원 시민을 우롱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 안동, 순천, 창원 등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도내에선 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일부 의료단체와 몇몇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올해 공공의대 예산으로 11억 8,500만 원을 적액 편성했고 의정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잠정 합의 이후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양성보다 처우 개선과 인력 재배치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공공의료라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후진적인 모델을 통해서 뭘 극복하기보다는 그 내과나 외과의 그런 그 과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확보하고 개선하고 해서의 어떤 부분으로의 공공의료를 하는 것이 취약한. 최근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과반수 이상이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의사 인력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 65%가 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의 수건사업이자 전북의 수건사업인 공공의대. 지금의 교착 상태를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눌 양성민 소장님 그리고 김영호 변호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셨죠? 이정린 전북 도의원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린 의원입니다. 네. 먼저 도의원님, 최근 공공의대 설립을 앞두고 타투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제가 파악하는 바로 하면은 경북, 안동, 포항 그리고 구미, 네. 예, 경남은 지금 창원, 전남은 순천, 목포에서 문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경북과 경남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전남, 순천, 여수는 의료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아까 앞서 화면을 보시다시피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첫 출발은 서남대 폐교되는데 서남대에 있던 49명의 의대 정원을 가지고 출발하겠다 이렇게 네.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이 발표 과정에는
우리 전북도민 남원 시민들이 교육부 앞에 그리고 정부 청사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몇 년 동안 한 과정에 네. 49명은 전북 몫이고 남원 몫이기 때문에 전북의 국립공무원 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대 국회가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겠다 공약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아하.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들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갑자기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 그렇군요. 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발에 있어서 이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 김효모 변호사님께서는 남원에 이제 자리를 두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대 입장에 서 계세요. 예. 뭐 개인적으로야 네. 이게 만약 공공의대가 우리나라에 설립이 된다면은 전라북도 그리고 남원에 세워지길 바라죠. 저도 남원 시민입니다. 전북도민이고요. 예.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논의 자체의 시작부터가 사실은 좀 문제거든요. 어허. 왜 하는지는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공공의대. 의사 숫자 늘리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현실적인 방안은 의료 수가를 조정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시골 같은데 소아과를 개원을 했다, 산부인과 개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환자 없는데 유지하라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저는 공공의대에 투입될 자원을, 혈세를 오히려 그런 지역에 투입을 해서 의사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생계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국립대학교에도 의대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애초부터 지원을 받아서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시골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의사를 사실은 양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의대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예산이 들고 한 해 운영비가 얼마나 들고 이것까지 다 계산을 했는지 이 돈은 과연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네네. 국민이 피땀 흘려낸 세금인데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수가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말씀해 주신 그 2배 이상 의사가 지난 해 동안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의료질의 어떤 수준의 어떤 그 높이는 뭐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양성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실질적으로 의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 변호사님이 아직 젊으셔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예약을 하거나 진료를 받아보신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 2년 동안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저 때문은 아니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병원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제가 도의원 시절에 가장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장수나 무주 진안 지역에서 직행버스가 오면 우리 전라북도 종합병원 앞에 버스가 정차하는 게 가장 큰 최대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그 병원을 나오기 위해서 오다 보면 직행버스가 안 쓰고 저 멀리 가서 쓰니까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의사 수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우리 도 단위, 그러니까 서울, 경기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도 단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더라. OECD 평균 3.4명인데 우리나라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2.4명. 그중에서도 전라북도는 2명, 그다음에 뭐 경상도 같은 경우는 1.4명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인구 1000명당. 예.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인력이 더 필요하고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공공의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저희 같은 의료 취약 지역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론을 좀 네, 제기하자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9.9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의사 진료를 받길 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받으려고 했을 때 그 다음 날까지 OECD 평균을 말씀드리면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60%가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일날 의사 진료 가능한 게 99.2%입니다. 의료 접근성은 상당히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지역별, 그다음에 진료과별 불균형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없는 이유, 그러니까
왜 시골에 의사가 안 갈까요? 환자들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받는 의료 수가로는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의사를 늘린다고 한다면 그 의사들은 어떤 병원에서 근무를 할까요? 공공병원에서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지금 앞으로 10몇 년 뒤에 이제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10몇 년 뒤에 필드에서 뛰게 될 의사가 양성될 그거를 갖다가 그때 기대하면서 10몇 년 뒤를 기대하면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의료 취약 지역에 활동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가를 조정을 해준다든가 병원 운영을 지원해 주면은 사실은 그거는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문제고요.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공의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좀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혈세입니다. 국민들이 피땀을 내는 혈세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짓고 10몇 년 뒤에 효과 나올 걸 갖다가 지금 기대한다.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뒤에 가서 이정민 도의원님께서 아까 보니까 옆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셔가지고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김용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그 비용도 막대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이 비용 갖고 환산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요, 특히 동북권 외곽 지역에 있는 부분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 병원에서 다시 전주로 왔을 때 1시간의 거리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1시간 동안에 오는 도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기초의학으로부터 빠른 치료를 받아서 큰 병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이 답보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전국에 번졌는데 의사 수가 없다, 난리다, 이거 빨리 양성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은 이유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짬뽕 짜장을 하지 않고 고급 요리만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대를 나오면은 돈이 되는 학과, 이런 학과만 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심혈과 뇌질환, 응급학과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대도시가 아닌 이런 시골 지역, 섬 지역에는 정말 생명을 달리는 촉박을 달려야지만은 그 달려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기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시급하게 빨리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의대 정원을 늘리기보다 우선 서남대 폐교된 49명 이것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49명 가지고 빨리 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반론 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비인기라고 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에 어떤 수가를 좀 현실적으로 맞추고 좀 어떤 처우 개선이 좀 시급하지 않냐, 이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먼저 정부 당정협의로 발표를 할 때는 지역 차원에 따라서 의료 수가를 조정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병원보다 시골에 있는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적으니까 의사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료 수가도 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도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되는데요? 이번 발표 그걸 했는데 의사협회하고 협의만 되면은 네. 이게 잘 추진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의사 진료과는 피한성이라고 하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입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겁니다. 왜냐? 그 의료 수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 진료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흉부외과입니다. 그것도 소아 흉부외과라고 합니다. 심장 수술이라든가 폐 수술이라든가 장기 수술하는 흉부외과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흉부외과 가면은 다 망한다고 하죠. 결혼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대생들이 흉부외과 지망을 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대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면 단위 지역에 공중보건의들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의사나 지금 공중보건의 제도나 거의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3년 비슷할 겁니다. 3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데
과연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10년이에요, 3년. 아, 예. 그러니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 7년입니다. 7년 다음에 남는 건 3년입니다. 의무 복무 기간. 3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니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다니까.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인데요. 거기에는 인턴과 레지던트와 펠로우,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의료 사각 지역으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3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예.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예.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 찬반 토론을 여러분들 이슈 공방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남은 공공의대 설립이 뭐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이 지역의 대학에도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견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마 공공의대가 남원에 들어온다면 남원시에서도 시 재정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게 많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일반 대학처럼 학생들이 나와서 밥을 사 먹거나 술을 마신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리고 의대 과정이 일반 대학과 달리 굉장히 힘듭니다. 과정이 힘들고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되면 실습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남원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마 지역에서 경비라든가 학교 시설 관리, 예. 청소, 뭐 이런 인력 일부 충원되는 게 전부일 거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예.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지원해주는 시 재정 대비 경제 효과는 좀 미미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뭐 다른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우리 남원은 지금 서남대가 2018년 2월달에 완전 폐교가 됐죠. 그 뒤로 우리 남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엄청 큽니다. 그 파장은. 서남대가 있는 향교동에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원룸을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어디 하소연을 할 데도 없는 부분인데 서남대가 폐교되는 과정에 우리 남원 시민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중앙 부처 교육부 앞에 몇 년 동안 가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저 또한 교육부 앞에서 8일 동안 단식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얻어낸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료대학입니다.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은 우리 전라북도목 남원 몫입니다. 이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에 유치해서 서남대가 있었던 그런 100% 그러한 경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50%가 되더라도 이 지역에 꼭 그 대학을 유치해야겠다. 이것은 49명은 우리 남원 몫인데 의대 몫을 뺏기는 부분은 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왜 지지부진할까요? 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시민들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제대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론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예. 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국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출발했던 처음의 약속과 당정 협의에서 출발했던 부분이 순조롭게 여야 합의만 끝났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지금 야당에서 의사협회와 같이 이렇게 합의 맞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의사협회와 뭐 협잡을 했다 이런 말씀은 좀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분명히 책임지셔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론회나 다 보시면 아시죠?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에서 의지만 있으면 통과 못 시키는 법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의지가 통과시키려고 없는 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왜 못하나요? 이거 왜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야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어서 통과 못 시키는 겁니다. 아니죠. 분명히 아셔야죠. 코로나 전국에서 의사협회에서 지금 자기들 파업하겠다 반발하니까는 국민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불안해하니까는 정부에서도 그걸 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서 알겠습니다. 다시 예. 합의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음 청사진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은?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남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양성빈 소장님의 의견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나이가 들면 도시 근처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의료 공백에서 오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나니 의료 공공의대에 대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대가 좀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의사협회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린 도의원님께서도 오늘 열띤 또 토론해 주셨습니다.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서남대 폐교 의대 49명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겠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진행된 다음에 차후에 의사협회와 정부와 야당과 협의를 해서 의대가 없는 지역, 더 취약 지역에 어떻게 또 의료 양성을 할 것인지 차후에 논할 부분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가지고 출발하겠다는 이 부분을 이것을 다시 가로막는 부분은 이건 지금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호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념과 관념에 사로잡힌 정책보다는요,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 물론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정책을 좀 더 연구해서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공공의료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